사랑하는 힐링가족 여러분, 장 시작한 지 조금 지났습니다. 드디어 코덱스 미국판 플러스 역사적인 3만 원을 찍었습니다. 장 종료를 해봐야 알겠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3만 원 이하로 또 하락하는 구간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3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2달이 더 있어야 3년이 되는 것인데 3년도 되기 전에 벌써 3만 원 찍었어요.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1%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이러한 기름진 밭에 우리가 심어둔 좋은 종목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누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괜찮아? 이거 사나? 이런 말 듣고 혹해서 거기에 유혹당해서 삽니다. 또 TV에 보면 각종 증권 방송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도 보면 이런 국내 이 종목들이 쉽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종목들, 목표가가 얼마, 또 이 손실가가 또 얼마, 이렇게 단타를 유도합니다. 주로. 이거는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손실이 몇 프로 나면은 팔아볼 거 예상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한 종목들은 사는 것이 아니죠. 또 요즘에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각종 매스컴의 SNS 통해서 또 유튜브도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데서 듣고 매수했다가 물려버리는 경우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알터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워요. 그 종목을 매도 후에도 갈아탄 종목과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앞으로 갈아탄 후에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내가 만약에 그 종목을 갈아타지 않았다면 현재 그 종목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갈아탄 종목이 현재 몇 프로 수익인지,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매수한 종목들, 나의 감으로, 느낌으로 매수했었던 국내 개별 종목들 쳐다보지 마세요. 특히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는 2차 전지주 외에는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많이들 확인하셨죠? 수익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종목들,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 갈아타면 그동안의 손실분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을 해서 그동안 알터니를 빼버리고 현재 우리 가족분들이 모아가는 이러한 종목들로 갈아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수익률 어때요?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잘못 선택을 해서 가지고 있던 국내 개별 종목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알턴이들, 그것이 새로이 갈아타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행복한 법입니다. 그동안 투자를 하기 전엔 투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노후 대비도 대부분 안 돼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의 추구라고 정의를 했어요. 당연하죠. 삶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어요.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꿈은 그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꼭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인간은 꿈이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미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될 것, 이것이 다 꿈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사람이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며, 또 희망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은 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을 때 활력소가 생깁니다. 또 의욕이 솟구쳐 오릅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보다 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절약을 하게 되고 또 이 좋은 주식을 모아나가기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높은 이상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실현을 하려고 분투 노력을 하면서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좋은 종목들 많아요. 메타버스, 또 요즘 비트코인 ETF 나왔어요. BITO 오늘 며칠 전에 나왔어요. 오늘 폭락을 했어요. 탄소 배출권, 친환경주, 그린 에너지, 태양광, 또 수소 관련주, ESG 관련주. 장기적으로 보면 다 괜찮은 주식들입니다. 국내 주식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가 많아요. 경제 위기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폭락을 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폭락 후에도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앞서 나가는 대장주들이었어요. 우리가 모아가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등부터 10등 아닙니까? 국내의 타이거 탑10 1등부터 10등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내 종목들 이러한 대표적인 코덱스 200, 타이거 탑10 다 마이너스예요. 그거에 비하면 현재 몇십 %씩 수익이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의 수익률이에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것도 3만 원 넘었잖아요. 이것도 탑 클래스 대장주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걸음이 아주 좋은, 걸음이 많은 기름진 땅에 우리의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곳간에 쌓아두듯이 묻어두는 중이에요. 저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저장한 거 언제 꺼내 먹어요? 언제 꺼내 먹어요? 노후에 꺼내 먹어야죠. 노후에 이 기름진 땅에서 조금씩 수확을 거두면서 생활비로 사용을 할 거야. 이 투자의 맛, 이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노후 대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달에 1년에 한 5천만 원씩 쓰려고 그러면 그럼 한 달에 한 400이죠? 그럼 1년에 5천만 원 쓰면 10년이면 5억이네. 20년이면 10억이네. 내가 20년 이상을 살 텐데 적어도 10억 원 있어야 되는 거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현금을 그냥 쌓아두고 매달 그것을 뺏어 씁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현금 점점 빠져나가죠. 그러나 이렇게 투자의 맛을 아는, 투자의 정석을 아는 우리 신림 가족분들 같은 경우 10억? 어휴, 그럼 그거 1%면 1,000만 원씩 뽑네? 그럼 1,000만 원 필요 없어. 1%가 아니야. 0.5%씩 500만 원씩 뽑아도 0.5%.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입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에 6%예요. 1년에 10% 이하를 우리가 매도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모아가는 주식을 보면 1년에 10%가 뭡니까? 아무리 적어도 15% 이상인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활비를 쓰더라도 원금은 지속적으로 10억 이상으로 계속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복리 효과까지. 근데 이 투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10억을 모아두고 난 다음에 원금을 계속 뽑아 쓰고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기본 목표는 연 1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가장 수익률이 적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 95년의 역사에 연 8%, 많으면 10%였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의 지금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16%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은 현재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32%의 수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해는 마이너스 되는 해도 있어요. 그동안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해보다 플러스가 되는 횟수의 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우리는 15%지만 목표가 15%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1%씩 곳간에서 1%씩 빼먹는다 그래도 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원금 이상으로 더 쌓여져 나갈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꿈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 언젠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부지런히 쌓아놓게 되면 그 꿈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당연히.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변화까지는 둘째쳐도 나의 미래의 변화가 됩니다. 나의 노후에 대한 안정적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우린 모두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먹고 자랍니다. 아이, 나이가 몇인데 자랍니까? 그거요, 육체적 자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어른 돼가는 과정의 자람은 육체적인 자람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람은 마음, 정신적인 자람입니다. 이 육체적이 아닌 마음, 정신적인 자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 힐링가족 여러분들은 꿈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